잘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 그리고 내년에 시험을 치르실 예비 고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1년 11월 10일입니다. 이제 수능을 일주일 남겨두었죠. 자,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이제 수능을 치르는데요. 자, 수요일 날은 수험장 갔다 와서 뭐 어쩌고 공부 못 합니다. 화요일은 또 그 이틀 전 뭐 대충 해서 이제는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거의 정리가 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저도 이제 수능을 20번을 치르는 그런 수험상의 그 학부모가 됐죠. 저는 지금 학부모는 아니지만요. 여러 커리를 받는 아이들의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수능을 제일 잘 마무리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은요, 대부분 문제풀이하고요, 그동안 못 풀었던 문제 막 풀이 하면서요, 웃기는 얘기지만요, 이때가 되면 옛날에 그 문제를 많이 못 풀어서 죽은 한 맺힌 귀신들이 여러분들 자녀들 또 여러분들 수험생 부모님들 마음속에 슬며시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문제풀이가 아쉬웠으면 진작에 하시지. 뭐 이 시간에 그런 말 하는 건 참 죄송한데요. 그거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요. 이런 말 할 때마다 옛날에 그 깨구리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이게 말 안 듣는 깨구리 부모가 나중에 임종을 하면서 그 강가에 날 묻어달라 그랬더니 그제서 내가 정신을 차려서 강가에 묻어서 뭐 비 오는 날만 되면 깨구리가 온다. 진부한 이야기지만요. 그만큼 공부에 대해서는 그 많은 정보가 나한테 맞지 않은 정보가 많이 돌아가고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입시 공부를 제대로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어찌됐거나 재학생 기준으로 보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처음 접하는 타이틀이 걸린 시험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모의고사를 많이 보고 아무리 점수가 많이 나오고 해도요. 이 타이틀이 걸렸다는 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너 시험을 왜 이렇게 점수가 나쁘니 그러면 문제를 받아보는 순간에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 애들 숱하게 많거든요. 예전에도 오래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요. 그건 다 핑계고요. 자, 그런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욕심에서 오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요. 지금부터 나머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재수를 해야 되느냐, 그대로 좋은 대학을 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제 얘기를 잘 듣고 한번 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이나 정말이나요. 수능 시험을 치른 다음에 그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다시 풀어보는 애들 또 요즘도 적더라고요. 옛날엔 다 했는데. 그래 봤을 땐 지금까지 공부를 해와서 그 지식, 그 내용, 그 마인드로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2과목, 5과목에서 이렇게 나중에 다시 풀어봤더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틀렸다 하는 문제가 최소한도 50점은 됩니다. 5과목에서요. 10점씩만 쳐도요. 50점이 됩니다. 왜 이렇게 틀릴까? 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방지만 해도요. 50점이 건져집니다. 이게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이 대박이 나는 그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이미 수능 문제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 만들어서 인쇄까지 돼서 포장까지 아마 됐을 수도 있어요. 다 만들어진 수능입니다. 근데 수능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가, 내가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모르는 문제가 얼마나 될까? 난 비문학 독해가 안 되는데 그 문제 어렵게 날까 고민이죠. 수학은 몇 번 문제가 뭐 킬러 문제라는데 그거 나오면 나는 멘붕인데, 영어는 뭐 문장 순서 맞추고 문장 끼워 맞추고 빈칸 완성이 나는 힘든데 그 문제는 어떻게 날까? 탐구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두려움. 지금 막상 이렇게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 때도 그 생각이 납니다. 또 어떤 문제를 풀어도요, 거기에 집중을 못하고 한 달만 더 있었으면 내가 이거 완전히 다 해가지고 갈 텐데, 아니 한 2주만 더 있었어도 내가 여태까지 못했던 걸 다 하고 수능장에 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굴뚝 가고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은 그런 마음을 먹고 고3을 지내고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사수를 하는 학생도 이 순간에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매년 3년 4년 동안 문제를 그렇게 더 많이 풀어보고도 아직도 풀어볼 문제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다 풀어보고 마음 편하게 수능장에 가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내가 못 푸는 문제가 나왔을까봐 두려움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미 내가 못 풀 문제는 출제가 다 돼서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졌어요, 여러분 점수가요. 그런데 그걸 걱정을 해요? 나 수학 90점이야. 이거 풀었을 때. 내가 풀 수 있는 게 90점이야. 이랬을 때 내 실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의 과목의 점수가 이미 정해졌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내가 못 푸는 문제를 한다고 문제풀이를 더 한다? 그리고 바들바들 떨면서 수능장에 갑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요번에 수능장에 가서 풀 문제는 이미 정해졌다. 내가 못 풀 문제가 다 정해지고 점수까지 딱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긴장을 하거나 꼼꼼히 못 풀거나 겁을 먹어서 다른 데 시간을 많이 주고 해서 틀린 문제 몇 점이라고 그랬죠? 최소한도 50점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상적인 공부를 한 학생에 한해서는. 이것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의 점수가 전 과목에서 50점은 되는데 겁을 먹어서 못 푼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균형이 깨져가지고요. 시험 문제 푸는 운영을 잘못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요, 영어 듣기 할 때 들으면서 저쪽 지문을 봐라. 이건 어떤 깡통 같은 선생님이 그런 걸 지시했는지 모르지만요, 수능은 어디까지 집중이거든요. 영어 듣기 시험 충분히 다 쓰고도 나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도 또 어려운 문제도 쳐다보다가 또 그것도 틀리고 듣기까지 틀리면 망한 거죠. 한 번도 듣기 하면서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시간에 국어입니다. 자기가 제일 어려운 거, 긴 지문에 비문학 독해 문제, 이거는 내가 막 틀리는 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떤 게 나왔을까? 그거부터 먼저 봐요. 문제 풀 생각 안 하고 쫙 보고, 보는 순간에 큰일 났구나. 누구든지 큰일 났구나 하는 게 머리에 잔상이 남습니다. 그 글씨, 거기에 끼어졌던 기억, 니은, 디, 그 그림까지, 자료까지 다 기억이 나요, 머릿속에. 그리고 쉽게 푸는 문제를 풀다 보면 에러가 납니다. 보지 마세요.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보세요. 어떻게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보냐고요? 여태까지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많이 자기가 틀리는 쪽 알잖아요. 그건 보지 마세요. 내가 풀 수 있는 것부터 차분히 풀고 나고 나중에 마음 편하게 풀으면 내가 못 틀릴 문제도 50%는 건져요. 자,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도 건지고
내가 풀 수 없었던 문제도 건지고 이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빤하잖아요. 몇 번 문제, 몇 번 문제, 몇 번 문제. 아예 쳐다보지 마세요. 그거 두려워가지고 수학 시험지 받자마자 그거부터 쳐다봅니다. 뭐 났을까 궁금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모든 애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은 저한테 커리 받은 애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가 껄끄러웠고 어려웠던 영역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수학 같은 경우. 자,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2분 안에 풀립니다. 25문제 2분 안에 딱 풀고 나면요 50분 남아요. 그리고 5문제 남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면 됩니다. 영어는요, 듣기 할 때 제발 딴짓 하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자, 이제 다이얼로그가 막 대화가 막 나와요. 그 전에, 자, 다음 그 대화를 잘 듣고 상황에 맞게 대답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지금 그 처음에 서두에 이제 막 비행장에 착륙을 하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이러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대화 중에 뭐 한 애가 뭐 저쪽 바닷가에서는 어우 저쪽에 뭐 모터보트가 막 지나가네. 어우 저쪽에 수영복은 멋있어. 아 그래 말이야. 너 수영복 가져왔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요 지문 보고 이러다 보면은 처음에 했던 얘기는 다 까먹고요. 자,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오고 가는 장소는 이렇게 나와요. 문제 되게 쉽죠. 그러면 정신 팔린 놈은요, 해수욕장 이렇게 씁니다. 이게 비행기 아니거든요. 수능 문제는 쉽게 출제되거든요. 상황 집중 못한 놈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정도 아니에요. 집중 못하는 놈들은 너들 좋은 대학 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 뭐 이렇게 했더니까 조금 나아졌더라. 수능장에서 또 해보지. 내년에 한 번 더 하고 그 후년에 더 하세요. 그러면요. 그래서요. 수능장에 들어가기 또 전에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날은 국어 6월하고 9월 평가원 거 잘 하라 그랬죠. 저도 이게 중요한 걸 언제 알았나 그러면 2005년도에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월요일이고 이제 목요일날 시험인데 뭐 공부 안 해? 그랬더니 6월, 9월 거 국어 좀 보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되겠니? 몇 번 물어도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요. 6월, 9월 그 유형하고 거의 맞더라. 정답은 다 알기 때문에 유형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이 전략이 되거든요. 늘 익숙한 대로 정확히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6월하고 9월 평가원 거는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봐라.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1학년부터 길게는 뭐 거의 3년이고요. 예비 고3부터 해도 벌써 10개월 전이란 많은 세월 흘렀을 때 여러분들 과연 모의고사 보고 나가지고 거기 대비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부해가지고 다음에 모의고사가 대박 나던가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또 뭐 어느 학원 가서 뭐 갔더니 대박이 났어요. 하고 수기에 막 올라오는 알바들에 쏙지 마시고요. 해봐서 알잖아요. 고등학교 과정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오랜 내공이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그 일주일 동안에 과연 우리가 문제풀이 한다고 그렇게 점수가 오르겠어요? 수능이 확 뒤집어집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제일 큰 거는요. 심리적 안정을 갖는 거예요. 이미 출제된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못 풀어줘도 좋다. 그렇지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정확히 다 풀자. 그러면은 그냥 다른 수험생들이 했던 방식으로 끝에 가서 뭐 대치동에 누구 모의고사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 안 하면 또 찜찜해요.
어우, 일주일만 더 했었으면 저거 다 풀고 갈 텐데. 저도 겪어봤거든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교과서 기본 이론 내에서 안 풀리는 문제 없습니다. 그거 풀어주면 되거든요. 올해 저한테 쿼리를 받은 아이들 지난 모의고사 점수를 이렇게 보고 분석을 해봤을 때요. 적어도 올해 수능 보는 애 중에는 만점을 쏠 수 있는 애들이 5명이 넘습니다. 오랫동안 쿼리 받고 진행해온. 저는 그게 참 걱정이 되고 두려워요. 가서 잘 풀 수 있는 문제만 다 풀으면 못 배워서 틀리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체력 관리 잘해야 되고요, 음식 관리 잘해야 되고요, 수면 관리 잘해야 됩니다. 벌써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 달 전부터 뭐 수능 시험에 맞춰가지고 그거 공부하고 뭐 아주 뭐 그래요. 잠자는 것도 뭐 이렇게 조정을 하고 뭐 다 필요 없거든요. 지금 수능 보는 애들은요, 굉장히 건강하고 체력적으로 우수한 애들이에요. 딱 일주일 전에 컨디션 조절하면 됩니다. 그 전에는 무조건 공부해야 되고요. 제가 늘 이렇게 쿼리 받는 애들에게 강조를 해왔지만요. 지금 제 쿼리 받는 애들 중에 또 상당한 애들은 무척 시간이 아쉬울 거예요. 아쉬울수록 냉정하게 접근하라. 자, 여러분들이 또 강조하지만 풀어서 못 풀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다 출제가 돼서 인쇄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거 풀려고 아무리 지금 뭐 밤새워 공부하고 뭐라를 떨어도 해결 안 됩니다. 그거 말고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교과적인 내용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점수는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갔던 애들보다 갔던 사례보다 50점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시험지 보는 요령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리고요, 수능 당일날도 그래요. 제발 한 과목 치고 답 맞춰보지 마세요. 누구든지. 이 꼭 다물고요. 그리고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키는 대로 접근을 하고요. 그러면 또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이미 수학도 시험 치렀으면 딱 카드 답지 제출하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세요. 뭐 삼각함수 공식도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거 뭐 재수할 때 쓸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미 떠난 거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서 고칠 거예요. 그리고 편히 쉬세요. 집중해서. 그 시간이 꽤 되잖아요. 수학 끝나면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태어나서 제일 조금 드세요. 밥을 먹으면요,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가면서 졸립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잖아요. 듣기 시간부터요. 눈은 뜨고 자기는 안 졸았다 그러지만요, 이 밤새도록 게임하고 이런 친구들은요, 게임하면서도 졸거든요. 이게 몸에 딱 배어 있어요. 또 공부를 또 늦게까지 하다 보면 졸면서 하는 애들도 있었고요. 그럼 흐리멍텅한 자세로 문제 풀면 에러가 나옵니다. 점심을 최소한 적게 먹고요. 시험 보다가 굶어 죽었다는 애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허기가 지면은요, 뭐 이렇게 에너지 음료나 카페인 들어간 거 있죠. 먹고요. 뭐 초콜릿으로 된 거요. 갑자기 열량을 높여주는 거. 뇌도 열량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뇌 열량을 높여주는 거. 그걸 하고요. 영어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세요. 자, 탐구 남았어요. 이때쯤 되면은요, 아마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지옥 같은 시간 보내는 게 처음일 거예요. 아침에 6시 일어나가지고요, 훌레 볶아가지고 수능장 가서 긴장된 마음으로 가서 문제 읽으면서 이게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틀리면 죽는다, 틀리면 대학 못 가는데, 틀리면 최저 못 맞춰서 의대 못 가는데, 긴장과 긴장의 연속된 게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지나다 보면요, 탐구 영역 할 때쯤 되면 완전히 기진맥진합니다. 공부한 애들이 한해서입니다.
그러면요, 그 직전에 그 뭐 청춘 음료 뭐 박카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쫙 마시세요. 반짝하는 효과 있어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 풀어주세요. 잘 보세요. 내가 안 배운 문제 한 문제도 없을 거예요. 이거 틀리는 거냐? 꼼꼼하지 못해서, 당황스럽게 잘 챙기지 못해서, 그래서 틀리는 거거든요. 잘 찾아가지고 잘 접근해서 문제 미련 없이 한 방에 끝내세요. 수능은요, 뭐 몇 년씩 하는 거 아닙니다. 딱 한 방 제대로 할 거. 아무쪼록 저하고 같이 1년 동안 그 공부한 친구들, 이 순간 이 순간 되면 부모님들도 조금만 더 할 걸, 조금만 더 다그칠 걸, 뭐 그런 게 마음감이 교차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컨디션 조절하는 거예요. 10시에서 11시에 주무세요. 밤에는 문제풀이 절대 하지 말고요. 문제풀이는 낮에만 하세요. 문제 못 풀어서 죽은 귀신이 붙었다 그래도요, 많은 문제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 풀고 싶으면요, 재수하고 삼수하면 돼요. 원 없이 풀어볼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원 없어요. 이때 되면 더 많이 풀고 싶어요. 제 말이 진짠가 가짠가 한번 보세요. 이게 다 불안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똑같은 수험생이었어요. 저는 뭐 영어 선생이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부모 마음에서 접근해보면 수능이 제대로 보입니다. 자, 어찌됐거나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요, 배운 실력 떨지 말고 100분 발휘해가지고요, 여러분 점수 제대로 받기 바랍니다. 잘 들으셨죠? 자, 이제 내년 수능을 볼 사람은요, 미리미리 제 메일을 찾거나 댓글에 메일 알려주세요 해도 되고요. 거기다가 지역 학년 전화번호 해서 보내주세요. 보낸다고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안 받거나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옆에서 붙어서 수능 때까지 잘 관리를 해줄 사람이 있음. 부모님이라든가, 부모님이 전업주부시면 더 좋고요. 1년 동안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은 저한테 메일 주세요. 자, 수험생들, 1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러실지 모르지만요,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못 푸는 문제 정해졌고요. 풀 문제 다 정해졌습니다. 풀 문제, 정해준 문제만이라도 제대로 정확히 풀면 되죠. 그럼 불안하지 않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으면 돼. 근데 그 점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신감을 가지고요, 당당하게 수능 치우고 한 방으로, 양의 한 방이가 아니고요, 수능 한 방 빵 때려가지고 좋은 대학 가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박 나세요.